저는 이제 파주시청의 학예연구사로 지금 15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 업무를 이제 계속 해왔고, 도서관에서 지금 기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재와 연관된 업무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문화재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는 금촌이 원래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의 그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그때 성장한 이제 근대 도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전쟁 이전에는 면사무소가 있던 작은 면소재지였었는데, 경의선이 1906년도에 이제 개설이 되면서 금촌시장이나 이렇게 형성이 되긴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마을이 그 근대 도심이 형성된 건 한국전쟁 이후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달동네라든지 피난민 마을이라든지 이런 이제 말도 있었는데, 1950년부터 90년대까지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있던 곳이었고요. 그런 근대 도심이 형성이 된 이후에 70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가장 최초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1940년에 지어진 개성에서 가지고 온 돌기와로 만든 집인데요. 이런 이제 40년대 돌기와집과 또 50년대 일본식 점포가옥, 60년대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돌 지붕집까지 이제 4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 근대 도심 건축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집을 몰랐었어요. 그 전에 뭐 금촌 마을 조사라든지 건축자산 조사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이 돌기와집에서는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재개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최초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 본 순간 이 집의 존재를 몰랐었기 때문에 더 놀랐던 것도 있고, 와보니 너무 대단한 집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1944년도에 이제 지어진 집인데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소유자분이 태어난 해에 현재까지 이제 사셨던 이제 곳이라, 그리고 이 파주 이 지역이 개성문화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개성 한옥이 개성에서 가져온 돌기와로 이제 개성식 한옥을 지었다는 점이 여기 살고 계시는 소유자의 증언으로 상량문이나 이런 걸로 그대로 증언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집중을 했고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전면 철거 방식에서 사실은 지금은 좀 변모해서 이 지역의 이야기를 좀 살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파주 최초의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전면 철거 방식인 거예요. 그냥 다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여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안타까워 하셨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지역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골목길 투어라는 걸 일반 시민 대상으로 했어요. 그 분들마다 이 집의 아름다움에 다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대 돌기와집은 한눈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데다가 한강 이북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남아있는 돌기와집이고, 이게 개성문화권에 속한 개성식의 한옥이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이제 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다가 골목길 투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문화재위원분들도 그걸 알게 됐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이 집이 너무 아쉽다, 그냥 사라지긴 아쉽고, 또 돌기와집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애가 없어서 그 문화유산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들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문화재위원이라든지 또 전통건축 그 부재보존센터가 이제 파주에 있으면서 그 재단에서 또 힘을 합쳐서 이 집을 이제 보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튼 미음자 집이라고 해서요. 이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방, 뭐 건넌방, 부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엌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 변형이 많이 되긴 했지만 어르신이 처음부터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에 이제 복원도면도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집이고요. 이 돌기와
설계와 쌓는 방식이나 개성 장인이 개성식 방식으로 지은 집이라는 게 집 주인의 어른의 그 구술로 이제 입증이 되는 집이고요. 개성 한옥 같은 경우에 마당에 이 중정에 화단을 꾸미는 게 또 그런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성상인은 집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안주인이 집 관리를 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나무가 없는데, 저희 사진 찍은 거 보면 여기에 뭐 사시사철 화단에 꽃나무가 이제 열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있던 곳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 집이 허물어지는 게 아쉬워서 당초에는 기와만 저희가 보존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집을 전체를 하는 건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웠었는데,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돌기와인데요. 이 돌기와가 한 번도 수리화된 적이 없는 돌기와고요. 이 집에 한 번도 집에 비가 샌 적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쌓는 방식이 파주도 그렇고 강원도의 너와집도 그렇고 다 쌓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쌓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양식인 거예요. 작은 돌이 이 용마루 쪽에 작은 돌이 이제 박혀 있듯이 얇게 작은 돌이 박혀 있고, 또 내려오면서 큰 돌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고, 이런 이제 돌기와 한옥을 설명하실 때 이제 초가집과 기와집의 약간 중간 형태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가집은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옥집을 짓기에는 또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전 단계로 이제 이렇게 돌기와를 했다고 여기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가 한 번도 안 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둘러보시면 이 벽을 보시면 비가 샜는지 안 샜는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비가 샌 적이 없고요. 근래 들어서 고양이들이 이 기와를 밟고 다니면서 조금씩 흘러내릴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계속 됐다. 굉장한 유지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쌓는 방식과 이제 가공 방식과 돌의 재질, 크기가 여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체 보수를 하면서도 기법 조사라든지 재질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BIM 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그런 연구 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해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특이하게 원래 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인데 원래 부엌이 2단 정도 내려가 있고요. 다시 2단은 내려가면 지하 광이 나오는 거예요. 여름 냉장고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옆쪽은 이제 마루라든지 방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개조가 됐는데 창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락이 쭉 연결이 돼서 낮은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하고 작은 이제 문으로 음식을 나르고 절반 정도가 다 다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복원을 해서 복원 도면은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안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좀 적고요. 이제 부엌이 입식으로 올라간 것 이외에는 사실 거의 변형이 없어요. 안방에 약간 이제 확장을 한 거나 부엌을 입식으로 바꾼 거하고 화장실 설치한 거 정도의 이제 변형인데, 문간채 같은 경우에는 새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의 쓰임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어르신이 태어났을 때 이 집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애들 건넌방에 할머니가 거주하셨고 성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방을 신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서 방의 쓰임 변화가 달라지고 또 성장해서 분가를 하게 되니까 방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문간채를 개조를 해서 새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사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집도 좀 늘리고 부엌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문간채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조금 많이 진행이 돼서요. 이 문간채를 전체를 다 해체해서 가져가지는 않고요. 문간채는 이제 일부 남아있는 걸 가져가고 안채, 변형이 적은 안채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한 가족의 일생이 그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살림들이 다 100년 이상 된 살림살인 거예요. 그리고 100년 이상 된 고서적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분들은 이제 한 곳에서 77년, 78년을 사셨으니 살림살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여기 재개발이 되면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이 살림살이를 처분하는 게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이 안주인께서는. 근데 그걸 저희한테 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100년 된 그 미신기라든지 100년 된 고서적 해서
거의 300여 점의 그 생활 자료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고요. 이 일대 이야기가 정말 생생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뭐 이분이 44년생이시니까 7, 8살 때 이제 한국전쟁이 났는데요. 한국전쟁이 불타진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대로 잘 남아 있었고 마당이 넓다 보니까 한국전쟁 때 여기를 국군 야전병원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야기도 있고, 이걸 집을 지으신 분이 할아버지세요. 이 지금 어르신의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이 집의 앞쪽으로 큰 연못을 만들어서 그래서 물고기를 길렀다고 해서 여기 이 지역을 연지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어르신의 이야기까지 굉장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곳이 딱 이 건물이 지금 돌기와집이 이 집하고 바로 뒷집하고 두 채가 남아있어요. 그 뒷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을 때 사촌간 관계였대요. 그래서 여기 뒷집과 저기 뒷길이 연결되게 골목길처럼 쭈루룩 이제 길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뒷집은 그 뒤로 주인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비가 많이 새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이제 비닐로 이제 덮어 놓으셨는데 여기는 한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고 처음부터 사셔다 보니까 관리도 잘 되고 집에 담겨있는 이야기도 많고 이제 그런 거죠. 해체가 되는 거는 올해 안에다 해체를 해서 전통건축 부재보존센터에 수장고에 이제 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협약을 통해서 파주시 이제 관내에 있는 부지에 이제 이전 복원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지가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는 이 공간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한옥 카페처럼 만들 수도 있고 한옥 스테이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전시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율목지구라고 해요. 밤나무 율자를 써서 밤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라 율목지구라고 할 텐데요.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 재개발 지역에서 한 10분 정도를 저희가 체록을 하고 그분들한테서 이제 뭐 사진 자료나 그런 생활 자료들을 이제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금초원이 지금은 파주에 시청이 있고 대부분의 관공서가 있는 파주의 대표 도심이잖아요. 파주하면 금초원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초원이 한국전쟁 이후에 형성된 게 근대 도심이에요. 원래는 다 문산에 군청이 문산에 있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후에 형성된 근대 도심의 역사를 아주 단편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이 금촌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내서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근대도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반면에 또 대표적인 근대도심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지역이 금촌에서만 율목지구, 뭐 제2동 제2지구, 또 새마을지구 3개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금촌 시장 주변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동체를 해체하고 도시 조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남기고 금촌의 이야기들도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